안녕하세요, 기게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는 마술사 덱의 1링크 몬스터, 범용성 높은 용병으로도 여러 펜듈럼 덱에 채용되는 비욘펜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더 펜듈럼은 한 쌍의 대각선 링크 마커를 갖고 있는 2링크 몬스터입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프 1200을 지불하고 덱에서 아무 펜듈럼을 서치하는 1번 효과와 이 카드의 마커 앞에 레벨이 다른 두 몬스터가 소환됐을 경우 필드 위의 카드 2장을 대상으로 하여 파괴하는 2번 효과. 효과만 봐도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다만 강력한 효과에는 강력한 디메리트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카드의 서치 효과로 적용되는 디메리트는 상당히 무시무시한데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고 펜듈럼 존의 카드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펜듈럼 존에서 효과를 자주 사용하는 마술사 덱에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효과이지만 펜듈럼 소환 후 디메리트가 모두 해제되기 때문에 비욘드 더 펜듈럼을 소환하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욘드 더 펜듈럼은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번 효과부터 언급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욘드 더 펜듈럼의 소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욘드 더 펜듈럼의 소재는 아머 펜듈럼 몬스터와 효과 몬스터 한 채를 필요로 합니다. 효과 몬스터를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실전에 있어 상당한 메리트를 갖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마법 카드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조작은 상대 몬스터의 컨트롤을 탈취하는 강탈계 마법 카드입니다. 상대 몬스터의 컨트롤을 탈취하고 손쉽게 상대 몬스터를 링크 소재로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공 돌파에 있어 무난한 카드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의 평가는 옛날엔 그리 탐탐치 않았습니다. 링크 몬스터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컨터란 몬스터를 소재로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숙고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엑시즈와 싱크로를 생각해도 일정 레벨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덱의 몬스터도 아닌 상대 몬스터를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링크 몬스터가 대중화되었고 강탈한 상대 몬스터를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탈한 상대 몬스터를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드까지 창출하는 카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욘펜은 바로 그 포지션의 카드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상대 몬스터 카드 한 장을 치우는 것에 그쳐 보이지만 펜듈럼 소환 전에 마커를 확보하고 카드 서치까지 가능케 하는 비욘펜은 후궁에 있어 그 가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 비욘펜의 투입판으로 상대 몬스터와 잠재적인 아드로 치환될 여지가 생기는 기적의 공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욘펜은 성공 전개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후궁 돌파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굳이 컨탈계 카드의 도움 없이도 자체 효과로 특소 가능하면서도 상대 필드의 카드를 치울 수 있는 카드들과의 시너지 또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후리카라 천동, 수왕 알파가 바로 그 예시의 카드들입니다. 1번 효과에 대해선 이 정도만 언급해도 괜찮고 2번 효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벨이 다른 두 몬스터 카드가 마커 앞에 펜듈럼 소환됐을 경우 필드 위의 카드 2장을 파괴하는 이 효과는 상당히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 덱은 메인 기믹 내에서 세트 카드를 견제할 방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독의 마술사를 읽어보면 단면 표시의 카드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욘펜은 필드 위의 카드, 즉 세트 카드 또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밟고 가기에 매우 안성맞춤입니다. 레벨이 다른 두 몬스터 카드를 동시에 마커 앞에 소환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당장 천룡의 마술사처럼 레벨이 엇나간 카드가 존재할 뿐더러 아스트로그래프 매지션의 레벨이 7이기 때문에 그 트리거를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필드 위의 카드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는데 상황에 따라선 전개를 위해서 제 필드 위의 카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사덱은 파괴를 트리거로 발동하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를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할 것은 비욘펜의 속성과 종족입니다. 마술사 덱에 있어 어둠 속성 마법사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홍채의 대상 지정 범위와 흑아의 소생 범위에 모두 충족되는 카드입니다. 실제로 특정 전개법들은 소재로 사용한 비욘펜을 흑아로 다시 살려 다시 소재로 재탕하는 행동들이 있기에 이 또한 잘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비욘펜이 정말 실전에서 장점만 존재하는 카드일까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비욘펜은 디메리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카드의 효과 발동 후 펜듈럼 소환전까지 제 펜듈럼 존 몬스터와 효과가 모두 공세되는 것인데 카드를 유치하여 적절하게 스케일을 견제한다면 게임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패 스케일을 체크하지 않고 소환하는 지성 없는 비욘펜 전개는 게임에 있어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욘펜의 효과로 카드를 서치할 땐 자신 패에 있는 카드들의 스케일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일 세팅이 견제가 날아오지 않은 후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욘펜의 효과 발동 후 펜듈럼 소환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때 상대가 소환 무효 함정 신의 심판을 발동하였습니다. 이 턴 비욘펜의 디메리트는 해제될까요? 펜듈럼 소환을 실행하였기에 해제된다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답은 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룰에 따르면 소환 그 자체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 턴에 펜듈럼 소환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비욘펜의 디메리트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에 있어 매우 큰 독이 되는 룰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함독덱을 상대하거나 사이드 매칭에 돌입할 땐 소환 무효의 함정들을 의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비욘펜의 효과 통과 이후 소환 유발을 맞는
맞는다면 그냥 펜소의 유발을 맞는 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비온펜에 대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이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게스였습니다.